안녕하세요. 해우사한의원 김준명 원장입니다. 한 주 편안히 잘 보내셨나요? 환자분들하고 진료를 하다 보면 입냄새 때문에 겪는 곤란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이런 경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차를 타고 갈 때 입냄새가 나서 창피하고 불안하다. 입냄새는 아무래도 밀폐된 공간에서 더 심하게 신경이 쓰이겠죠? 그래서 환자분들은 엘리베이터나 자동차처럼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신경이 쓰이시게 됩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데 기사분이 창문을 내리면 굉장히 신경이 거슬린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도 차 안에 같이 있으면 입냄새가 심하다고 가족들이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셔서 내원하신 분입니다. 40대 남성분이시고 입냄새 외에도 잇몸에서 피가 나는 증상, 만성적인 소화불량 증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분의 입냄새 측정 결과를 한번 볼까요? 오랄크로마 측정 결과입니다. 황화수소 247, 메틸메르캅탄 96, 디메틸설파이드 67로 전체적으로 측정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고요. 할리미터와 관능 검사 결과를 보면 할리미터도 120, 정상보다는 조금 높네요. 또 직접 냄새를 맡아서 확인하는 관능 검사에서는 심함 4점 정도로 체크가 됐습니다. 직접 냄새를 맡아봤을 때 환자에게서는 음식물 상한 냄새, 그리고 또 피비린내 같은 특징적인 냄새가 확인이 됐습니다. 환자분의 증상, 또 평소의 생활 습관, 또 환자에게 풍겨지는 냄새의 특징을 보고 판단을 했을 때 저는 이분의 입냄새의 원인은 식적과 위열이 입냄새의 원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식적이라고 하는 건 밥 식자에 쌓일 적자를 쓰는데 과식을 해서 체한 것 같은 증상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만성적인 소화불량 증상을 말합니다. 환자는 평소에도 과식을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소화가 잘 안 되기 시작하면서 지속적으로 만성적인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셨습니다. 식적 증상이 있는 분들은 배를 눌러서 복진을 해보면 명치와 배꼽 중간 부분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그 부분을 눌렀을 때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속이 답답하고 꺽꺽거리면서 트름을 자주 한다는 증상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이 환자분 역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됐습니다. 혀 사진도 한번 볼까요? 설태가 굉장히 좀 많이 끼어 있는 편이신데요. 소화기 문제가 있을 때 설태가 증가하는 경우는 흔합니다. 그리고 이 식적 증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설태가 꽤 골고루 많이 끼어 있죠. 이 환자분의 입냄새를 맡았을 때 체하거나 속이 안 좋을 때 나는 음식물 상한 냄새 같은 것들은 이런 식적 증상과의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에게선 또 한 가지의 특징적인 냄새, 고기 썩는 냄새, 피비린내 같은 냄새도 느껴졌습니다. 이빨을 뽑으면 며칠 동안 조금씩 출혈이 되고 그럴 때 입에서 피비린내나 악취가 나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잇몸에서 지속적으로 출혈이 생기거나 미세한 염증이 있을 때도 이런 냄새가 계속 발생을 하는데요.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위열이 많을 때 잇몸이 상하고 피가 나면서 입냄새가 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위열과 관련 없이도 잇몸에 출혈이 있거나 염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잇몸 출혈 하나만 가지고 위장에 열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죠. 환자의 맥이나 체질적인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 정황을 보면 이분은 좀 체내에 열이 많은 분이신데 체열 사진 한번 볼까요? 환자분의 체열 사진을 봐도 얼굴 쪽에 특히 안면부에 열이 굉장히 많은 게 보입니다. 환자분의 증상, 또 한의학적인 진단, 입냄새의 특징, 환자의 생활 양식 등을 종합해 보면 이분은 식적 그리고 위열이 입냄새의 원인으로 보이기 때문에 치료 방향 또한 그렇게 정했습니다. 잘 치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좋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